자, 여러분 수열. 이 수열이라는 말은 다 한자죠. 숫자의 배열이야. 숫자가 이렇게 배열이 딱 돼 있어요. 배열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다? 등차.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라는 거야. 차이가 같은 수열.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만 봐도 이미 얘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단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느껴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의 배열이잖아. 그 숫자의 배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1, 3, 5, 7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근데 숫자의 배열이니까 계속 써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쓸 거야. 근데 계속 쓰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치?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쓸 수 없잖아. 너네 한 덩어리로 좀 들어가 봐 라고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고 나니 수열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가 돼버린다?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걸 계속 쓰고 싶잖아, 그치? 근데 막 이렇게 여기다가도 쓰고 막 여기다가도 쓰고 여기다가도 쓰고 막 그럴 순 없지, 그치? 한쪽에다 이렇게 이쁘게 쓰고 싶은데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집합기호 쓰는 거고요. 됐니? 자, 그럼 또 하나 봐봅시다. 요 1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있는 숫자의 배열이죠, 그쵸? 맨 처음에 있는 숫자의 배열인데 그걸 문자로 좀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를 뭐라고 한다? A1 첫 번째다 너.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A2. 너는 뭐가 되는 거야? A3. 너는 A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숫자 그러니까 좀 간지 안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또 수학적으로 이쁘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런다 이거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냥 조금 간지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는 뭐가 있을까요? n번째 항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n번째 항을 표현하는 걸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일반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을 일반화시켰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 값을 찾을 수 있게 표현하자라는 거야. 항을 일반화시키자. 그러면 1이었을 때 1이 되고 2였을 때 3이고 3이었을 때 5고 4였을 때 7이니 여러분들은 n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될까요? 눈에 딱 보이잖아. 얘네들은 다 무슨 수예요? 홀수지. 홀수는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면 되죠. 그럼 얘는 1을 더해야 돼요? 1을 빼야 돼요? 빼야 되겠죠, 그쵸? 1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되니까, 맞니? 2를 집어넣으면 3이 돼야 되니까. 그런가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일반항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열에 대한 내용 아시겠죠? 수열은 숫자를 배열하는 것이고 그 숫자를 배열하기가 너무 많으니 집합이라는 기호로 표현하자. 자, 근데 그 숫자들을 가지고 규칙을 찾기 위해서 뭐 한다? 넘버링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넌 첫 번째구나, 넌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네 번째구나. 근데 그걸 매번 이렇게 쓰기가 또 귀찮으니, 야, 너네들 내가 딱 숫자 문자에다가 숫자만 딱 집어넣으면 값을 할 수 있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항의 값은 2n 빼기 1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요. 됐네? 그러면 원소날법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2n-1. 그렇죠. 조건제시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2n-1을 원소로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은 뭐가 된다? 자연수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수열도 얼마든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했겠죠. AN에다가 집합기였으면
가장 간단히 표현되는 수열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수열이 이해됐으니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살짝 발 담궈 보겠습니다. 자, 등차는 뭐라 그랬죠?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같다. 자, 그러면 이 차이라는 거를 영어로 약자로 D를 쓰는 거야. 뭐 디스턴스라고도 하는데 그거 약자 D를 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차이를 D라고 쓸 거고요. 다시 이 숫자의 배열을 봐봅시다. 1에서 3으로 가는데 얼마를 더했죠? 2를 더했죠. 3에서 5로 가는데 얼마 더했죠? 또 2를 더했죠. 5에서 7로 가는데 또 2를 더했죠. 그쵸? 차이가 항상 일정하죠. 그쵸? 얼마로? 2로. 차이가 항상 같지? 이런 수열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등차라는 거는 차이가 같은 거잖아. 그치? 지금 1에서 3으로 가는 건 2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차이니까 거꾸로 뭐 해야 돼요? 3에서 2를 빼야 되겠죠? 5에서 3을 빼야 되고 7에서 5를 빼야 되겠지. 맞니? 그럼 그거를 문자로만 표현해 보는 거야. 누굴 가지고? 이런 항들을 가지고. 자, 갑니다.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고요, 쭉쭉쭉. 그다음에 n-1번째 항이 있고요, n번째 항이 있어요. 자, 우리가 n번째 항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n번째 항을 문자로 구하고 나면은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n번째 항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자, 등차 수열의 형태는 전부 다 얼마씩 더해져 가는 거다? D를 더해져 가는 거다. 왜? 그 차이가 D라 그랬잖아요. 그쵸? 차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전부 다 D씩 더해져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의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거야. 첫 번째, A2에서 A1을 빼니까 누가 나오는 거다? A3에서 A2를 빼도 얼마가 나오죠? D.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N에서 누구를 빼도 AN-1을 빼도 D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더해버리니까 누가 사라집니까? A2 사라지죠. 그쵸? 그럼 A3도 이렇게 사라졌겠지. 그럼 느낌 오니까 여기랑 얘가 사라졌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AN 남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남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개일까요? N개인가요? 잘 보세요. A2에서 AN까지 온 거고요. A1에서 AN-1까지 온 거예요. 그죠? 개수를 잘 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n-1개가 되는 거지. 맞니? n-1개가 되니까 이 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더라. 하단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an-a1은 d가 몇 개 있는 거죠? n-1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an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지? 자, an은 어떻게 됩니까? 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 등차수열의 뜻이 연속한 항들을 뺐더니 차이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치? 차이가 일정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니까 일반항이 나와버리네요. 근데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 여기서도 증명이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A2라는 놈은 A1이라는 이 값에다가 D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지? A3라는 값은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해요? 두 번 더하죠. 맞니?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하겠어요? 당연히 n-1번 더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할게요. A2는 A1에다가 D를 한 번만 더하면 되잖아요. A3는 A1에다가 D를 두 번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넘버링보다 하나 작은 값을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AN을 구하고 싶으면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면 된다? 이거보다 한 번 작은 값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A하고요, B하고 C가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B씩 더해져 갔을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B에서 A를 뺀 값이나 C에서 B를 뺀 값이 같아야 되겠죠. 연속한항을 빼면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B를 이항해 주니까 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해 주니까 2B는 얼마다? A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럼 이제 B는 얼마가 된다? A 더하기 C를 2로 나눈 값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얘는 누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등차 중항. 그치?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그렇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그럼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요 놈을 2배 하니까 양쪽에 있는 항의 합과 같더라. 가운데 항을 2배 하니까 합이랑 같더라. 아니면 정 못 외우겠으면 여러분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을 거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값이죠. 평균을 구하니까 가운데 항이 나오더라. 맞니? 그럼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과 등차 중항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지금 뭘 공부한 거야? 이 한 페이지를 다 한 거야. 자,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니까 1번. 자, 1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루트 n이 있죠, 그쵸?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나열하래요. 뭐가 되는 거죠? 1부터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4 대입하니까 얼마죠? 2. 그 다음에 얼마? 루트 5. 끝. 그 다음에 자 2번 2n제곱 마이너스 n이죠. 그쵸?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 2 집어넣으니까 7. 7. 3 집어넣으니까 머리 아프죠? 이걸 뭐 해버리면 돼? 15. 이렇게 인수분 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럼 편하겠지? 2 집어넣으니까 이거 누가 계산한 거야? 7이라고? 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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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 대입하니까 얼마죠? 2, 3은 6. 3 대입하니까 얼마죠? 3, 5, 15. 4 대입하니까 4, 7에 28. 5 대입하니까 5, 9, 45. 맞나요? 쉽지? 자, 밑에 확인 문제 2번 등차 수열인 걸 찾아보고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구해보세요 그랬네요. 2-1번은 등차 수열 맞나요? 네. 얼마씩 커지고 있죠? 40. 40. 1번은 공차가 4다. 2번은 아니에요. 아니죠. 등기수. 그렇죠. 이거 두 배씩 늘어나고 있죠. 자, 3번은 맞아요. 맞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씩 줄어들고 있지 정확하게. 자, 4번은 없죠. 자, 그러면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가보니까 자, 여러분 첫째 항이 3이다 이렇게 쓰세요. A1이 3이다 이렇게 쓰세요. 자, 문자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수열은. 그래서 첫째 항 그러면 A1은 3이다 라고 하고요.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D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첫째 항은 3이고 공차는 마이너스이다.
그럼 일반항 A에는 자 공식이 뭐였죠? 얘였어요. 첫째 항 더하기 n-1d. 첫째 항이 3이에요. n-1 d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러지? 자 그럼 이거 머릿속으로 암산 되죠? 마이너스 2n 더하기 5다. 그렇지? 자 3-2번도 가볼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자, 가봅시다. 자, 얘도 보니까 이거 얼마씩 커져가고 있어요? 3씩 커져가고 있죠. 그러니, 자, 첫째 항이 누구죠?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더하기 n-1 곱하기 3이 됐겠지. 따라서 얼마다? 3n 빼기 11이 되더라.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 잘 들어. 추가적인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니까 a1 더하기 nd 마이너스 d죠, 그쵸? 그러지?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n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n에 관해서 내림차순. 그러면 dn 더하기 a1 빼기 d가 되는 거죠. 왜 선생님이 지금 n에 관해서 식을 정리했냐면요. 이렇게 n에 관한 1차항, 상수항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 방금 여러분들이 구한 일반항을 보세요. 자, an이 누구죠? an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5죠, 그쵸? an이 누구죠? 3n 빼기 11이죠. 왜 이렇게 정리가 되냐? 일반항 자체가 an이지. an이니까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물 식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1 넣으면 여기다 1을 넣을 거 아니야.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할 거고.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얘도 지금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해놓고 나니까 얘가 지금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다른 문제도 1차식으로 표현되죠. 왜? 일반항을 정리한 이 형태가 1차식이기 때문에.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제를 또 봐보세요. 자, n의 개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공차, 맞니? 1차항의 개수 3이 무엇을 말하느냐? 공차, 그렇지? 실제 식에서도 어떻게 됐죠? 1차항의 개수는 공차, 그런가요? 자, 그리하여 자, 요거를 지우도록 하죠. 자, 지워서 요것도 좀 잠깐 지우도록 하죠. 자, 지워놓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pn 더하기 q, 그죠? 1차식. 그리고 바로 얘가 뭡니까? 요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 d가 되는 거다. 식을 보자마자 공차를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바로 찾아내는 거야.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은 일반항을 이렇게만 외워. 야, 등차수열이 일반항 말해봐. 그러면은 기계처럼 말합니다. a 더하기 n-1d요 선생님. 그거는 다 아는 것이고, 그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1차항의 개수가 공차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다 보면요, 의외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잘 하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의 배열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숫자를 보면 보여요.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구나. 얼마씩 곱해져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잘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걔를 식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 보도록 합시다. 57페이지 2-1번. 자 어떤 항을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려면 항상 넘버링을 부과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n번째 값이잖아요. 그렇죠? n번째 값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아 너는 첫 번째 항, 자 너는 두 번째 항, 넌 세 번째 항, 넌 네 번째 항, 넌 다섯 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써주고 나면 이제 표현이 가능해져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A1은 앞에 있는 수가 1이고 A2는 2고 A3는 3이고 A4는 4고 A5는 5야. 그치? 맞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N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N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이제 들어갈 거야. 그치? 자 그럼 다시 여기 앞에서부터 또 보는 거지. 1이면 3이고 2면 4고 3이면 5고 4면 6이고 5면 7이다. 그럼 뭘 적으면 돼? 그렇지. n 플러스 2잖아. 어려운 거 없죠?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의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요거 별표하세요. 자, 요 형태는 학교 시험에도 겁나 나오고요. 과거에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 옛날 꽃날이 알겠지? 내가 수능 보던 시절에 이게 그 정석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이제 문제지. 지금도 있습니다, 정석에. 자, 학교 시험이 아직도 출제가 돼요. 이 유형은. 그만큼 좋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9가 99로 늘어나고 999가 되고 9999가 되고 9999가 되지. 그러면 AN은 어떻게 써야 돼? 자, 당연히 얘가 몇 번째?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 얘는 다섯 번째. 자, 느낌은 왔어요. 뭐다? 첫 번째니까 9가 하나. 두 번째니까 9가 두 개. 세 번째니까 9가 세 개야. 그치? 네 번째니까 9가 네 개. 그럼 n 번째를 이렇게 쓸래? 9가 n 개.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지. 그렇게 바로 나오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생각해요. 친구들이 대부분. 왜? 그 문제가 수열의 약 7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 더한 거야? 90 더했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900을 더한 거네? 이렇게 돼버려. 그지? 그러면 똑같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요. 냅다 또 지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그렇다면 얘는 얼마씩 곱해진 거야? 라고 봐서 봤더니 11을 곱했어. 근데 이건 11을 곱한 게 아니잖아. 그치? 아이씨 이거 뭐야. 모르겠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제 요거는 거의 뭐 외워주는 게 좋은데요. 9가 얼마다? 10 빼기 1이죠. 자, 99는 뭐가 되는 거죠? 100 빼기 1이죠. 999는 1000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얼마가 되죠? 10,000 빼기 1이 돼요. 그렇죠? 느낌 왔지? 자, 100이라는 건 뭐죠? 10의 제곱. 1000이라는 거는 10의 세제곱. 얘는 10의 4제곱. 결국에 이 넘버링에 따라서 10의 거듭제곱의 숫자가 동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바로 옆에 1번을 풀어보세요. 1번을 풀어보세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문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수열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거였고, 자 지금부터 자 4번, 6번, 8번을 같이 볼 텐데요. 자,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공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AN은 A1 더하기 N-1B다.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푸셔도 돼요. 자,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야. 자, 이걸 가지고 세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A4죠, 그쵸? 자, A4는 n에다가 4를 대입하는 거죠, 그쵸? 4를 대입하는 건데 지금부터는 A1이라는 거 대신에 그냥 A를 쓸 거예요. A라는 말만 있어도 이건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4는 A 더하기 3D 맞나요?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A 더하기 3D 맞죠? 자, 그게 얼마다? 75다. 그 다음에 A12는 A 더하기 11D 맞나요? 그대로 대입만 한 거지? 에이, 차지마. 자, 얼마? 51. 자,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니까 A 사라지고요. D는 마이너스 8D. 여기 얼마다? 빼주니까 24. 고로 D는 얼마죠?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A는 얼마가 나오죠? 75에서 마이너스 9를 더하니까 84가 됐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어려운 연산은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를 구하라? 아이고, 이거 건들지 말고 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항을 구하라?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죠, 그쵸? 일반항은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84 더하기 n-1 곱하기 d. 자, 정리하면 되겠죠? 84 마이너스 3n 더하기 3. 뭘 얼마? 마이너스 3n 더하기 87.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 1차식 나오죠? 일반항은 1차식이 되는 거고요.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죠. 맞니?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를 다 하고 여러분들이 옆에 풀어보는 거야. 다 비슷한 유형이라서. 자, 첫째 항이 36이죠. 그거를 선생님은 문자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대입하기가 편하지. 첫째 항은 36, 공차는 마이너스 5. 공차 그럼 무조건 D라고 쓰는 거야. 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걸 물어봤죠. 당연히 지금 36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나열해봐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누구를 통해서? 일반항 공식을 통해서.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D였겠죠. 그럼 다시 정리. 36 마이너스 5n 더하기 5죠. 그러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41이 되겠네요. 자, 이때 일반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면 어떻게 되죠?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이 항하니까 얼마? 5n은 41보다 크다. 그럼 n은 얼마가 되죠? 8.2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n이 얼마다? 9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처음으로니까 제일 먼저 큰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9번째 항이 되는 거죠. 9번째 항이 답이 되더라. 어렵지 않죠? 진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되는 전부 다 문자로만 돼 있죠. 숫자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풀 것이냐? 등차 수의 뜻이 뭐예요? 아, D씩 더해져 가는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항 공식 말고 무엇도 있었었죠? 이런 공식도 하나 있었었죠. 그쵸? 자, 가운데 항을 2배 했더니 양쪽 항의 합과 같더라. 맞니?
아니면 가운데 항은 어떻게 구한다? 양쪽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었죠? 등차 중앙이라고 했었었지. 맞니? 자, 그러니까 편하게 풀면 됩니다. 가운데 항에다가 몇 배? 2배라면 되겠죠. 자, 풀이 가운데 항에다가 2배를 했더니 양쪽 항에 합이 되더라. 고로 4x 더하기 2는 5x-2가 될 거고요. 2항 해주니까 우변은 x, 좌변은 4. 끝났지? 그래서 x는 4가 되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3번, 5번, 7번을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도를. 여러분, 합이죠, 그렇죠? 이 합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어디까지? n-1번째,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합이라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썸이라 그러죠, 그쵸? 그죠? 자, 합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썸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 말로 하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시그마라 그래요. 근데 그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샥샥샥, 맞니? 요걸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거야. 시그마. 자, 우리가 이 수학 용어는요, 그리스 문자를 많이 따서 쓰지,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 요것도 A, B잖아, 그치?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해요. n번째 항까지 합. 됐니? 그럼 여기서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야. 뭐를 눈치채냐? A1이 S1하고 같구나. 맞니?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거는 S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1은 S1과 같다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또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거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어거지로 외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합을 S라고 놔보도록 하죠. SN이라고 쓰지 않을게요. 뭐 SN이라 써도 상관없긴 한데. SN. 자, S.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다.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A 더하기 D.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자, 그리고 또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 항을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원래는 AN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항을 AN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쓸 거냐? 마지막 항이니까 마지막을 last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L로 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n번째 항이야. 자, 그러면 L보다 앞쪽에 있는 거는 차이가 D만큼 컸겠죠. D만큼 작았겠지. 그치? D만큼 작았을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L 빼기 D. 맞나?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L 빼기 2D. 그렇지? 갑자기 A로 쭉 쓰다가 마지막에 L로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는 되시지? 자, 그러면 이 값을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 다시 쓰는 거예요. 자, 똑같은 SN인데 어디서부터 쓴다? 이 뒤에 있는 L부터 이 순서대로 역으로 쓰는 거예요. 역으로. 자, 그럼 여기가 L이 됐겠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들어와요? L 빼기 D가 들어왔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와요? L 빼기 2D가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갔겠죠. 맞니?
자, 그럼 이제 여기 맨 앞에 있었던 A가 맨 뒤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죠? 자, 그리고 다시 요 A 더하기 D가 이쪽 자리로 왔겠죠. 그리고 A 더하기 D는 이 자리에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값을 뭐 해버린다? 자, 해서 더해버릴 거예요. 자, 더해버리니까 ESN이 되고요. 자,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L이죠. 다시 둘이 더하니까 누가 사라져요? D가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 다시 해도 ED가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 어라? 느낌 오지? 자, 여기도 ED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 여기도 D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 마지막에도 A 더하기 L.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더하기 L이 총 몇 개 있을까요? N개 있겠죠. 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있었으니까 총 N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정리하면 ESN은 A 더하기 L이 몇 개 있더라? N개가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마무리 SN은 뭐가 돼버리죠? 2분의 N 괄호 A 더하기 L 이렇게 공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N인데 이 N은 뭐죠? 항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잖아요. 그렇죠? SN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를 SN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SN에서 이 N은 의미하는 게 뭐다? 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지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A하고 N이 뭐다?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그치? 처음과 끝만 알면 우리가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L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N번째 항이었잖아요. 그쵸? 그치? N번째 항이니까 이 N번째 항의 값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었죠? A 더하기 N-1D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실제로는. 그치? 그럼 이 값을 어디다가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쵸? 여기다가 자, 누구를 대입한다? A 더하기 N-1D를 대입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식이 다시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SN은 2분의 N 중괄호 A랑 A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2A 더하기 N-1D 이렇게 공식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을 두 개를 외워야 돼요. 두 개를. 자, 2분의 N은 똑같죠? 2분의 N 맞니? 2분의 N, 2분의 N은 똑같은데 첫 번째 공식은 외우기가 편해요. 처음과 끝을 더해라 라는 거야. 그치? 근데 두 번째 공식은 그 끝이 누가 되는 거예요? AN이 되는 거니까 일반항의 값 A 더하기 N-1D를 대입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2A 더하기 N-1D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더 가볼게. 자, 추가 공식입니다. 더 가볼 건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 누가 되는 거죠? S? N-1이 됐겠지. 그렇지? 자, 다시 말하죠.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걸 SN. 그러면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하면 sn-1이죠.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나오죠? an이 나오지, 그치?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지. 엄청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 sn에서 누구를 뺐다? sn-1을 빼니까 일반항 an이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항이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S1이 같다라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A1과 SN은 같은 거고요. 자, SN에서 SN-1을 뺐더니 일반항이 나오더라. 그럼 요거는 언제부터 성립이 되는 거냐? 두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자, 요 공식까지 해서 우리가 합이라는 거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공식 증명이랑 모든 것들이, 개념들이. 그럼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잠시 지웠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죠. 58페이지 확인 문제. 자, 이 확인 문제를 잘해야 되는데요. 잘 봅시다.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S10이 됐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첫 번째 항이 나왔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나와 있죠. S10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공식이 여러분 머릿속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2분의 항의 개수하고 가로한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와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2분의 n 괄호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맞니?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얼마? 5가 되고요. 곱하기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2. 고로 마이너스 110. 이렇게 쉽게 끝납니다. 첫째 항이 있고 마지막 항이 있으면은 굳이 복잡한 공식을 쓰지 말고 바로 2분의 n 괄호 a 더하기 a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공식 하나 써볼까? 또 한번 적어볼까요? 2분의 n 괄호 a 더하기 a죠. 이거를 쓴 거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자, 두 번째는 어떤 공식을 써야 돼요? 이 공식을 써야죠. 2분의 n 바로 2a 더하기 n-1d 얘를 써줘야 되겠지, 그치? 자, 둘 중에 뭘 쓸지 선택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얘는 두 번째는 이거를 써먹어야 되는데 얘를 써먹을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로 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 S10은 자, 공차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에다 대입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에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2분의 항의 개수 10개 2a죠, 그쵸? 2a니까 32 더하기 n-1이니까 10 빼기 1에서 9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어려운 대입 아니지? 자, 약분하니까 5가 되고요. 뭐 약분하지 말까? 약분하자. 5. 약분하면 5. 그 다음에 32 마이너스 27이죠. 그쵸? 자, 따라서 5 곱하기 5를 하니까 25가 나오죠. 자,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복잡한 식에다 대입하는 것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자?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공식을 쓰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마지막 항이 필요해요. 그쵸? 마지막 항이. 이 마지막 항을 구하려면은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일반항도 알 필요가 없죠. 왜? 10번째 항에 대한 일반항 공식. 자, 기억이 안 나면 또 씁니다. 일반항은 a 더하기 n-1d. 그지? 그러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6에다가 누구를 넣는다? n-1인 9 곱하기 마이너스 3. 됐니? 그러면 16 빼기 27 하니까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 10번째 항을 찾았고 첫 번째 항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을 바로 계산합니다.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바로
첫 번째 항 16, 마지막 항 마이너스 11. 그래서 약분하니까 5죠. 5 곱하기 5를 하니까 답은 25. 이렇게 끝나다. 자, 푸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렇죠? 자, 내가 합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냥 일반항으로 빨리 마지막 항을 구할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야, 난 그냥 이렇게 복잡해도 대입 일일이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건 적어두세요. 얘는 적어두세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공식을 하나만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합의 공식이죠. 자, 다시 보죠. 자, 등차수의 합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처럼 규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등차수의 합공식이죠, 그쵸? 이 합공식을 우리가 한번 요리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분자를 한번 분배 한번 해보도록 하죠. n 괄호 2a 더하기 nd 마이너스 d죠, 그쵸? 그럼 다시 2분의 자 전개 한번 해볼까요? 2an 마이너스 n 제곱 d인데 나쁘죠? 마이너스 n d다. 자 그럼 다시 자 2분의 자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값을요. 분자에 있는 값을 뭐로 정리해 볼 거냐? n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 여기가 sn이잖아요, 그렇죠? sn이니까 결국에 이 합이라는 값은 n에 관해서 식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에 관한 2차, 1차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d 잠깐 여기 플러스지? 플러스인데 자 dn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dn이 됐을 거고. 분리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네요. 누가? sn이. 자, 잘 보세요. sn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n의 제곱에 관해서 2차, 1차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죠?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상수항이 0이 되어버렸더라. 상수항이 0이 되어버렸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다? 이 SN이라는 건 뭐였죠? 뜻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상수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뭐를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니라 존재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합에서 합은 2차식이잖아 지금 그치? 2차식이다 보니까 2차 항의 계수가 자지마! 2차 항의 계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공차의 절반이 되더라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은 어떤 꼴이었더라? pn 더하기 q였더라. 1차식이다. 1차식이다 보니까 누가? 1차 항의 계수가 바로 뭐였죠? 공차 d가 됐었잖아요. 맞니? 자,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2차식의 형태인 거잖아요. 2차식이다 보니까 요 n제곱의 계수 a가 뭐가 되더라? 공차의 절반이 되더라. 그러지? 바로 2분의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가 의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c가 0이면 어디서부터? a1부터 등차.
C가 0이 아니면 A2부터 뭐가 되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가요? A1은 누구랑 같다? S1이랑 같다가 들어가겠지. 맞니?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등차 수열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엄청 중요하니까 적으라고 하는 거겠지? 자, 증명 과정까지 적어보세요. 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1인데 H를 구하래요. 가장 쉬운 건 뭐다? 이걸 따라가는 거죠. SN에서 누구를 뺀다? SN-1을 빼면 누가 나온다? AN이 나온다. 맞나요? 그러면 내가 A7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디서 빼야 돼요? S7에서 누구를 뺀다? S6을 빼면 되겠죠. 그럼 S7은 뭡니까? 여기다 7 대입하는 거지, 그치? 2 곱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2 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네요, 그쵸? 맞지요? 그럼 이제 누가 사라집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사라지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는 분배가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럼 2 곱하기 7, 7에 49 빼기 6, 6에 36이니 2 곱하기 13이 된다. 고로 26이 되는 거죠. 이런 풀이가 하나 가능하고요. 선생님, 저는 연산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연산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SN에서 SN-를 실제로 빼버립니다. 자, n이니까 n이 들어오죠. n-1이니까 누가 들어와야 돼요? n-1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그대로 뭐 해준다?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이가 중요합니다. 왜? 숫자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SN에서 SN-를 빼니까 누가 되죠? A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빼겠습니다. 자, 2n 제곱에서 자, 누구?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2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그럼 다시 누가 사라지죠? 2n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 분배만 하면 되니까 4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로 A7은 얼마가 되는 거죠? 28 빼기 2 하니까 26. 똑같이 나오지. 자, 어떻게 풀든 간에 답은 나온다라는 거야. 맞니?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식을 계산해서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돼요. 왜?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자, 어떤 풀이를 할 거냐? 잘 보세요. 여기 2차 항의 계수는 누구랑 같다 그랬죠? 2분의 1. 그렇죠. 2분의 2. 그렇지? 자, 그러니까 2분의 D는 2가 되더라. 따라서 D가 얼마예요? 4죠. 개꿀이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1은 누구죠? A1은 S1과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2 곱하기 1 제곱 마이너스 1을 하니까 1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상수항이 뭐가 아니에요 지금? 0이 아니죠? 상수항이 0이 아니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A2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값이 1이다라는 거는 특별하게 도움이 안 돼요. 뭐를 구해야 돼? 두 번째 항을 구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A2를 구하러 갑니다. A2는 S2 빼기 S1이었겠죠, 그쵸? 그러면 S2는 저기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죠. 얼마죠? 4, 2, 8 빼기 1하니까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뭐를 이루고 있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 차이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럼 형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첫째 항이 누구죠? 1이었던 거지, 그렇지?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얼마가 되죠? 7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공차가 4가 되는 거예요. 11 이렇게. 됐니? 그럼 그 다음에 얼마? 1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일반항을 찾습니다. AN. 자, 문제가 생겼죠. 첫째 항을 대입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지. 누구를 대입해야 돼요? 7. 7이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는 누가 들어야 되죠? 자, 봐봐. 마이너스 1. 여기가 A1이죠. 여기는 A2죠. 아, n 마이너스. 근데 이거를 첫째 항으로 놔버렸어요. n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BN-1이 되죠. 그렇죠? 맞니? 그래서 여기가 누가 들어간다? N-1에서 누구를 뺀다? 2를 빼는 거죠. 곱하기 D. 됐어요? 맞지? 여기만 계산해봐. 여기만 여기. 아니다 뭐 그냥 에이 이거 하지 마. 자 그냥 여기만 봐. 그냥 이것만 갖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7 더하기 n-1 곱하기 4겠지, 그치? 이 뒤에만 따로 볼게. 그럼 뭐가 되죠? 4n 더하기 3이 되죠, 그쵸? 그냥 편하게 할게. 자, 4n 더하기 3인데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찾고 싶어요? 7번째 항을 찾고 싶지. 근데 실제로 요 7번째 항이라고 해서 여기다 7을 대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공식이야? A2. A2부터 시작하는 공식이니까 A7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누구를 대입해야 돼? 6. 그렇지, 6을 대입해야 되겠죠. 6. 그래서 얼마다? 예? 7이 S2 7이. S2 S 오늘 안 되지 않았어요? 7이 S2인가? 예. 안 뺐냐? 안 뺐네. 어, 6. 그치? 안 네. 뺐네. 자, 안 뺐으니까 다시. 안 뺐네, 안 뺐네. 그럼 첫째, 1이니까 여기 얼마? 6이죠. 그 다음 40 더하니까 10이죠. 14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부터 다시 계산하면 되겠죠? 자, 6 더하기 n-1 곱하기 4. 그러면 4n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A7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6을 대입한다. 그래서 2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자 3번 풀이는 언제 하면 되냐면요. 상수항이 없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상수항이 있으면은 복잡해져. 왜 복잡해져?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죠. 일반항은. 그러지? 그러니까 넘버링이 맞지가 않죠, 잘.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면 안 좋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이렇게 놔도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런 식도 계산이 가능해. 내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일반항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6 더하기 뭐 하면 되는 거죠, 여기? n-1을 한 다음에 다시 2를 빼고 뭐 하면 돼? d 이렇게 해도 되죠. 맞니? 분명히 이게 지금 항이 하나 줄어든 거잖아, 그치? 항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n-를 빼기 1 한 다음에 곱하기 4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4n 빼기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나오긴 하지. 그럼 원하는 대로 7 넣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대신에 공식을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일반항 공식은 a 더하기 n-1d인데
요 A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A2로 바뀌어버려요. 그쵸? 이게 원래 A1이었거든. 맞니? 그러니까 요 N도 뭘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N-1로 바뀌어버려야 되겠지. 그러면은 일반항 공식이 뭘로 바뀌어요? A2 더하기 N-2B로 바뀌어버리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적어놓도록 하세요. 어디다가? 확인 문제 2번에다가 적어놓도록 합시다. 중요하니까요. 자, 2번 갑니다.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라고 굳이 말 안 해줘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씩 더하고 있어요? 얼마씩 빼고 있어요? 7씩 빠져가고 있죠. 그죠? 아, 그러면 31이 첫째 항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7이죠. 그런데 뭐가 또 나와 있어요? 끝에 항이 하나 나와 있죠. 그쵸? 그러지? 얘가 라스트지, 그치? 첫째 항 나와 있고 마지막 항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개니라는 것만 찾으면 끝나죠. 그쵸? 마이너스 25를 찾기 위해서 뭐 한다? 두 번째, 일반항을 찾아보면 되겠죠. 일반항 31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31 마이너스 7n 더하기 7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7n 더하기 38이 되죠. 그렇죠? 그러하다면 세 번째, 자 마이너스 7n 더하기 38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7n은 마이너스 63이니 n값은 얼마다? 9가 되더라.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자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9개. 첫째 항, 마지막 항. 끝. 됐니? 그럼 2분의 9 곱하기 6 해서 약분하니까 27. 심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쓸 때 의외로 이 공식이 참 많이 쓰여요. 숫자 계산할 땐 이 공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2분의 n 괄호 2a 더하기 n-1d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건 숫자 계산할 때 많이 쓰이고, 알겠지?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죠. 별표 한번 해보고요. 4번. 여러분, 고등상을 공부한 친구들은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다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7 곱하기 n 플러스 2다. 맞니?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얘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7로 나눴더니 몫이 n이고 나머지가 2다. 자, 이거 몇 차식? 1차식. 1차식을 가지고 있는 수열은 뭐밖에 없다? 등차 수열밖에 없다 그랬죠. 그쵸? 등차 수열은 1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때 1차 항의 개수인 7,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공차의 절반.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첫 번째 항은 누가 되는 거죠? 2를 대입하니까 9겠죠. 하지만 땡. 누가 된다? 2가 됩니다. 9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0인 수도 있겠지, 그치? 맞니? 여기다 1 넣으면 안 돼. 실제로 자 7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은 7n 더하기 2의 형태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n이 1부터가 아니야. 0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1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가 돼요? 14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럽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지. 봐봐. 2분의 n 괄호 2a 더하기 n-1d가 있는데 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또 이 공식 쓰면 돼요. 왜냐? 공차를 알았지만서도 마지막 항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마지막 항이 나올까요? 102하니까 10
1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100이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0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온 거잖아. 네. 0을 집어넣어서 나온 거고 얘는 뭐를 대입한 거예요? 14. 14를 대입한 거죠. 그럼 0부터 14까지니까 총 몇 개? 15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0부터 어디까지죠? n이 0부터 14까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항의 개수를 찾았으니까 이제 답 바로 나올 수 있겠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바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분의 15 곱하기 102. 그럼 15 곱하기 51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765.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옆에 1번, 3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5번하고 7번을 선생님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26,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100이었을 때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근데 합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처음과 끝을 더하는 형태가 있고 공차를 이용하는 형태가 있는데 S4가 26이고 S8이 100이기 때문에 얘는 끝항을 알 수가 없어요. 끝항이 서로 달라요. 네 번째 항이고 여덟 번째 항이니까 이거는 2분의 n과로 a 더하기 a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공차를 이용한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을 위에다 적어두면 되겠죠. 그쵸? 2분의 n 2a 더하기 n-1d 됐죠? 자, 얘를 써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S4는 자 2분의 항 몇 개? 4개. 그 다음에 첫째 항 모르죠? n-1d 하니까 3d가 됐겠죠. 얘가 26이다. 대입됐니? 2분의 n과로 2a 더하기 n-1d. 그 다음에 S8은 자 2분의 8 괄호 2a 더하기 7d가 됐겠죠. 얘가 100이다. 따라오셨나? 자, 이제 약분 들어가 봅니다. 약분하니까 2, 4니까 2가 됐겠죠. 그럼 다시 얘랑 약분하니까 13이 됐겠지. 따라서 두 번째 얼마다? 2a 더하기 3b는 13. 자, 얘도 약분해 볼까요? 얼마? 2, 4, 8이죠. 400 하니까 25 됐지? 그러면 2a 더하기 7b는 25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뭐 해버려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쵸? 자, 빼버리면 누가 사라져? 2a가 사라지고 3d에서 7d 빼니까 마이너스 4d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d는 얼마다? 3이 되는. 자, d가 3이니까 요 d값 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됐겠죠. 4, 9, 13.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자, a하고 d만 알면 우리는 s식을 찾을 수가 있지. 자, s식. 자, 2분의 얼마죠? 항의 개수 10개. 자, 공식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얼마? 2a니까 4 더하기 n-1d 됐죠? 이제 다시 정리. 약분 5제. 자, 그래서 얼마? 5 곱하기 4 더하기 27. 그럼 5 곱하기 31 하니까 얼마다? 155더라. 됐습니까? 자, 바로 옆에 6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6번을. 자, 선생님이 여기 7번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8번이 더 쉬워요. 8번이. 7번이 더 어려운 거야. 7번을 해결한 자, 오늘 수열의 합을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이에요. 2차식이란 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수열임을 알 수 있죠? 등차. 그렇죠. 등차 수열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2차식이니까 그래! 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버렸어. 그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더라? 그렇죠. 얘는 공차의 절반이구나.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알아버렸네요. 너무 쉽구나 너. 그지? 근데 두 번째, 그러면 공차를 알았으니까 첫째 항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항도 찾으러 가보는 거죠. 첫째 항은 누구랑 같다? S1이랑 같다. 항상 이렇게 쓰셔야 돼.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누구 때문에? 상수항. 상수항 때문에. 상수항이 뭐가 아니에요? 0. 0이 아니죠, 그쵸? 0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아니 그럼 선생님, 제가 저 값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나요? 라는 거잖아, 그치? 자, 찾는 방법은 세 번째, SN에서 누구를 뺀다? SN-1을 빼면 누가 나오죠? AN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두 번째부터 등차수를 이루는 식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치? 합이 알려준 거야.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두 번째 항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식에서 알려준 거예요. 됐나요?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고. 자, 그럼 직접 빼야 됩니다. SN은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1이고요. Sn-1은 마이너스 2가로 n-1의 제곱 더하기 1이다. 자, 이거 그냥 전개를 먼저 할까요?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4n 빼기 1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르르르르 빼자. 자, 빼니까 좌변은 뭐가 되죠? AN이 되죠, 그쵸? 자, 우변은 어떻게 되죠? 2n제곱 사라지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니까 마이너스 4n이 되고요.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A1은 S1하고 같아서 마이너스 1. 이거는 n이 1인 경우다. 자, 그 다음에 AN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2인데 얘는 어디서부터? 2 이상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4는 누구랑 같다 그랬죠? 공차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치? 따라서 공차도 여기 나오죠. 그러죠?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우리 하나 더 해보자 라는 거야. 뭘 하나 더 해보자? SN에서 SN-를 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쵸? 그치? 이 시간마저도 내가 줄이고 싶어. 그래서 합이라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1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가 공차의 절반이기 때문에 공차는 마이너스 하나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A1은 S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아버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누구 때문에? 요 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 항을 찾으러 가야 된다.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S2에서 S1을 빼야 되는 거지. S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거죠.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에다 1 더하니까 마이너스 7. 거기서 뺍니다. 2를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고로 마이너스 6이 두 번째 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 일반항은 A1 더하기 N-1D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대입하니까 여기도 N-1이 되고 빼기 1 그리고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원상복귀 AN 맞니? 됐죠? 자, 요 n이 지금 여기 n이 n-1로 바뀐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a2-6 더하기 n-2 곱하기 공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2가 바로 나와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 풀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야. 됐니? 이 풀이를 하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시고 8번을 6번, 8번을 풀어 봅니다. 8번을 풀어 봅니다.